안드레아의 도움으로 시칠리아행 페리를 예약했어요. 페리 왕복 티켓 가격이 희한하게도 섬에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제일 저렴한 것이 38유로였는데 3일 내에 나와야 하는 것이었지만 시칠리아엔 카우치 서핑 친구도 없고 오래 머물 생각이 원래도 없었던 터라 오히려 잘 됐죠. 하지만 안드레아 이모 댁에서 거한 정찬을 먹느라 시간이 늦어져서 문제였어요. 배가 1시간마다 있어서 5시 배를 놓치면 숙소에 한밤중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밤 운전은 여행에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하고 또 집 찾는 것도 어두우면 힘들고 예약해둔 에어비앤비 주인께도 너무 민폐가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배를 타야 했어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갔는데 항구가 있는 산 지오바니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커다랗게 포르토 이정표가 보이더군요. 다행히 시간 안에 항구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 안에 들어온 기쁨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손목시계를 가리키고 있죠? 시칠리아의 메시나항으로 가는 페리 티켓입니다. 대형 화물차 여러 대가 들어가는 꽤 큰 배였습니다. 타니는 시간에 쫓겨 운전하느라 긴장한 것이 풀어져서 차에서 골아 떨어졌고 저는 혼자 배 위를 돌아다니며 구경했어요. 돌아다니다가 조종실 같은 곳까지 왔는데 와도 되는 곳인지 혼자 괜히 쫄았지만 잽싸게 한 장 찍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려 시칠리아에 도착했습니다. 메시나항에서 숙소가 있는 시라쿠사까지는 차로 3시간가량 더 가야 했어요. 도로를 달리며 경치를 보고 있는데 멀리 하늘 위에 하얀 구름이 보였습니다. 저기 연기나는 저 구름 설마 산은 아니겠지? 산같이 보이네. 헐, 진짜 산이었어요. 너무나 까마득히 높은 곳에 눈 덮인 산봉우리가 있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너무 높아서 도저히 땅과 연결된 지형일 거라 상상도 못한 어마어마한 높이였습니다. 와, 이게 말로만 듣던 그 에트나 산이었구나. 다행히 그리 늦지 않게 숙소에 잘 도착할 수 있었어요. 주인인 엔니오 씨와 폴란드인인 여자친구 아냐 씨는 우리를 따뜻하게 환영해줬죠. 방을 빨간색으로 칠하다니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여기서 제일 좋았던 건 밀린 빨래를 할 수 있었던 거. 안드리안에선 다 좋았는데 세탁기가 없었죠. 오늘도 타니는 새벽같이 나가 시라쿠사의 해안 절벽을 드론 촬영했습니다. 엔니오 씨가 아침도 주셨는데 시칠리아산 잼이 무척 맛있어요. 재밌는 게 잼만 4대까지를 놓고 먹더라고요. 왼쪽부터 무화과, 오렌지, 자몽, 레몬 잼입니다. 아냐 씨는 10대의 아들이 있는데 그 친구가 한국에 무척 관심이 많고 특히 북한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한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우리는 절대 가고 싶지도 가서도 안 되는 북한이 외국인들에겐 관심의 대상이라는 게 놀라웠죠. 그 이후에 북한에 대한 책이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서 이제 외국 사람은 북한에 자유로이 갈 수 있다는 게 이상하지는 않아요. 아냐 씨 아들 이름을 한글로 써줬더니 사진을 찍어 아들한테 보내겠다며 좋아하더라고요. 글리터 네임택을 만들어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웠어요. 엔니오 아냐 씨와 하룻밤 만에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오르티지아로 갔습니다. 지도까지 주시며 꼭 가보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오르티지아는 제주도의 우더처럼 시칠리아 섬의 섬이에요. 하지만 도로로 연결돼 있어서 거의 섬이라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중심가에서 좀 떨어진 유료 주차장에 차를 댔습니다. 벽에 낙서가 좀 위험해 보이긴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아무렇지 않게 대고 가는 걸 보고 괜찮겠구나 싶었어요. 시장을 구경했는데 지중해는 역시 먹거리가 종류도 양도 풍부해 보여 좋더라고요. 양파만 해도 흰 양파, 보라색 양파 등 처음 보는 종류의 양파들이 있었는데 맛도 다 다른가 궁금했습니다. 아르테미스 본사 앞에서 깡총. 가운데 다리 3개 달린 얼굴 형상이 시칠리아의 상징이래요. 기념으로 하나 사고 싶었는데 딱 마음에 드는 퀄리티가 없어서 포기했어요. 하지만 강렬한 색감과 이국적인 형상이 눈길을 계속 끌었어요. 광장에서 공연을 만나 잠시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차를 달려 아그리젠토로 가는 길에 코나드를 발견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마트 찾는 게 무지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시골만 다녀서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아주 매운맛이라는 감자칩을 샀는데 별로 맵진 않았지만 맛있었습니다. 시칠리아는 제주도의 14배나 되는 매우 넓은 섬이에요. 다니다 보면 딱히 섬이라고 못 느끼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무엇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탈리아 남부 다른 지역과 딱히 다른 점을 못 찾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운전하다 보면 종종 이렇게 차들이 서 있는 상황이 있어요. 앞에 길이 뚫려 있는데 왜 안 갈까 하고 앞질러 가거나 빵빵대서는 안 되죠. 사실 그러고 싶었단 얘기입니다. 알고 보니 이게 공사라던가 길이 좁아서 반대편 차선과 번갈아 가기 위해 기다리는 거였죠. 처음엔 뭐야 그랬는데 몇 번 거듭된 후엔 그냥 느긋하게 기다렸어요. 석양이 질 무렵 아그리젠토의 명소 터키인의 계단에 도착했습니다. 게으른 저희는 걸어 내려갈 엄두를 못 내고 드론으로 찍어서 보기로 했습니다. 눈처럼 하얀 해안 절벽에 석양이 비쳐서 아름답게 빛나는 장면을 담을 수 있었어요. 발레 데이 템플리는 신전들의 계곡이라는 뜻인데 유네스코 지정 유적이래요. 그리스 시대의 신전들이 많다더군요. 하지만 도착해보니 허술한 입구에 포장도 안 된 흙바닥의 먼지하며 뙤약볕에 걸어다닐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입장료도 비쌌고. 그래서 우린 또 드론 찬스를 쓰기로 합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당시는 드론이 나온 초기라 규정도 없었고 시비 거는 사람도 없어 막 날리기 좋았죠. 드론이 찍어온 영상을 보니 역시 안 걸어가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전들의 계곡이라더니 멀쩡한 건 기둥 몇 개 뿐이고 다 무너진 폐허와 돌덩이들 뿐이었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이집트를 좋아합니다. 이집트의 3,000년, 5,000년 된 거대한 기둥과 신전들을 본 후로는 유럽의 이런 유적들은 제게 별로 큰 감흥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개인마다 느끼는 것은 다르니 여기서 또 큰 감동을 받는 분도 당연히 있으시겠죠? 다음 목적지는 카타니아입니다. 높은 건물들도 많고 도시 느낌이죠. 파란색 라인은 유료 주차 구역입니다. 1시간에 0.87유로였어요. TV에서 시칠리아 하면 많이 봤던 성당을 만났어요. 이 광장에서 캣콜링을 처음 당했습니다. 제가 흰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애들이 휘파람을 불며 세뇨리타 블랑코 라고 하면서 키득키득 대더라고요. 뭐 특별히 기분이 나쁘거나
묻거나 하진 않았고 그냥 아 이게 그거구나 했어요. 시칠리아는 말고기 버거가 유명하다는 소리를 들어서 한번 먹어보겠다고 두어 시간을 발 아프게 돌아다녔는데 벤치에서 책 읽는 남자분께 물어봤더니 시라쿠사에 있는 거래요. 이 패턴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나가고 나서야 내가 찾았던 게 그곳의 유명한 음식이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레체에 사는 프랑코 씨였는데 조종사래요. 시칠리아엔 휴가를 왔대요. 근처에 자기가 아는 말고기 버거 파는 식당을 알려주겠다고 선뜻 앞장서셨어요. 자기도 여행하며 귀한 시간을 우리를 위해 도보로 한 20분? 꽤 먼 길을 함께 걸어가 준 친절이 놀랍기만 했습니다. 걷는 동안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분 딸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한대요. 배울 때도 많고 이탈리아어랑 비슷한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이 아닌 왜 동양이 한국어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더군요. 어제 아냐 씨의 아들 얘기도 그랬고 이 즈음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때였나 봐요.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터라 그저 신기하기만 했죠. 다음 목적지가 레체라고 하니까 반가워하면서 레체에 대한 정보를 주셨어요. 태국 친구가 되었습니다. 날이 좀 쌀쌀했지만 유럽에 왔는데 야외 테이블에 앉아야지 하고 안쪽 자리를 권유하는 종업원의 말을 사양했는데 나중엔 좀 후회했습니다. 추웠어요. 여기 메뉴판이 귀여워요. 육류 종류를 잘 알아볼 수 있게 작은 그림으로 표시해놨어요. 저희는 돼지고기 버거랑 당나귀 고기 버거 그리고 식당에서 직접 만든다는 수제 콜라를 주문했습니다. 빨간색이라 이게 정말 콜라라고 의심스러웠는데 마셔보니 정말 희한하게도 콜라 맛이 났어요. 타니의 당나귀 버거를 한 입 먹어봤는데 역시 돼지고기가 제 입맛에 맞더군요. 섬에 들어올 때 시간인 5시 20분을 지켜서 다시 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우리는 서둘러 항구로 향했습니다. 톨게이트를 지나 항구를 찾아갔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블루페리 표지판을 보고 찾아갔는데 페리 타는 곳이 아니었어요. 거기 계신 분들께 물어봤는데 영어 하시는 분이 없어서 손짓 발짓으로 제대로 된 주소를 받아서 한 20분쯤 떨어진 항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한참 지났고 돈을 더 지불해야겠구나 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날 자정까지만 나가면 되는 거였어요. 다행이었죠. 추가금 없이 배에 잘 타고 시칠리아를 떠났습니다.